국립공원 내 65개 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돼 누구나 무료로 이들 사찰을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첫날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를 열고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국 승왕부 고승 프라프롬 세나보디 스님이 양국 불교계가 일불 제자로서 인류 행복을 위해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가 대웅전 장엄 등과 연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법회를 열었습니다. 불교 종립대학 동국대가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 동국 메타플랜 120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건화기념을 바탕으로 청년불자 양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에 보내드리는 BBS 뉴스입니다. 신흥사와 불국사, 해인사 등 국립공원 내 65개 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가 어제부터 면제돼 누구나 무료로 이들 사찰을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첫날 속리산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를 열고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제도를 홍보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충북보은 속리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매표소 입구.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역사적인 첫날을 맞아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불교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고 안내소 개소식도 열었습니다. 법주사를 비롯해 설악산 신흥사와 불국사, 해인사 등 국립공원 내 65개 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가 어제부터 면제돼 누구나 무료로 이들 사찰을 참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입니다.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을 계기로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불교유산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거 천년이 세월 동안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해온 것처럼 앞으로 국민과 함께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새로운 천년을 세우겠습니다.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현판 교체와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재무부장 문화부장 스님,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과 여야 국회의원, 최재형 보훈군수 등이 함께했습니다. 법주사는 사찰 입구에 위치한 문화재 관람료 매표소 현판을 법주사 불교유산 안내소로 변경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이자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좀 더 많은 국민이 불교 문화재를 친견하고 또 법주사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도 조계종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불교 문화유산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관람 환경 조성을 다짐했습니다. 문화청에서 우리 불교 문화유산이 국내외적으로 더 멀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청래 의원과 이종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도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으로 사찰에 무료로 입장하게 된 관람객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불교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법주사의 많은 상권이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캠페인 행사 이후 참가자들은 안내소에서 법주사 경내까지 도보로 순례하고 법주사 팔상전 등의 성보 문화재를 함께 참배했습니다. 이번 문화재 관람료 감면으로 많은 시민과 불자들의 사찰 방문이 예상됩니다.
문화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와 수행환경 보전 대책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국 스광보고승 프라프롬 세나보디 스님이 양국 불교계가 일불제자로서 인류 행복을 위해 정진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프라프롬 세나보디 스님은 어제 진우 스님을 예방해 같은 부처님 제자로서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공감의 뜻을 표하며 한국의 역사는 1700년 불교 역사와 함께 해왔다며 현재 불교 중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프롬 세나보디 스님은 태국 승왕 아래 20명의 승가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스님이 속한 단마카야 종파는 다수의 승왕을 배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사업부장 주해 스님과 경주 열애선원 도감 지은 스님 등이 함께했고 프라프롬 세나보디 스님은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경주 태국 명상센터 주최 태국 국제포교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습니다.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육법 공양 가운데 하나인 연등 공양은 탐진치 삼독심에 빠진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으로 어둠을 밝히고 미래로 나아가길 발언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가 대웅전, 장엄등과 연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법회를 열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 대웅전이 108장엄등과 7천여 개의 연등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등을 환하게 밝히고 정성을 다해 부처님 전에 연등을 올립니다.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중생을 사랑하시어 받아주소서. 저희가 오늘 올리는 연등 공양은 마음의 공양이며 언제나 꺼지지 않는 영혼의 빛으로 날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연등의 밝음이 우리 조계사 가족을 지키는 빛이 되게 하시며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지극한 명성으로 연등 밝혀 기도하며 주건나옵나니.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조계사에서 연등 공양법회 자등명, 법등명이 처음 봉행됐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은 부처님이 열반전 내리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연등 공양은 우리 불자뿐만 아니라 지금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포교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연등은 크고 작음에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공양 올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은 하나같이 다르지 않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피로 늘 평온하시길, 그리고 원하시는 바 서원이 모두 원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조계사 가족 모두 한 분 한 분 늘 희망과 용기와 환희로 가득 찬 나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가슴속에 되새기며 부처님처럼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계사는 연등공양법회에 이어 오는 9일 동자승 삭발 수계식을 봉행하는 등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다양한 봉축 행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 종립대학 동국대가 개교 117주년 기념식에서 동국 메타플랜 120을 발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건화기념을 바탕으로 청년불자 양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개교 117주년 기념식은 120년 가까운 학교 역사를 되돌아보고 불교적 가르침의 바탕을 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원력을 다지는 장이었습니다.
동국대는 동국 메타플랜 120을 발표하며 세계적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권하기념을 올바로 이해하고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는 것은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권하기념을 계승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저는 오늘 4년간의 청사진을 담은 동국 메타플랜 120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동국 메타플랜 120은 동국대가 지난해 발표한 비전 2040의 1단계인 미래가치 창출과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애전주기 대응 화쟁형 인재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대는 건화기념의 정체성으로 청년 불자 양성과 포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고난의 여정을 거쳐 당신의 법을 전하듯이 우리 역시 부처님의 제자로서 동국의 건화기념인 정체성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동국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성원들은 앞으로 성불합시다 대신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서로의 인사를 전하며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이 곧 불교 주홍이고 동국 발전일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불교적 가르침의 바탕을 둔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을 것임을 서원했습니다. 35만 동문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더욱 화합하고 모든 학사 운영이 원만히 성취되어 4차, 5차 산업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들을 양성하여 동국대학교가 공헌으로 존경받는 명문사학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큰 빛이 되기를 발언하옵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대학 발전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총동창회는 동국 발전과 불교 중흥이 하나임을 깊이 인식하고 모교 발전과 도약에 힘을 보태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35만 동문들의 힘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개교 117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는 조계종 종립대학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명문사학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한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 지역의 스님과 불자들이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길 발언했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지난 3일 인천시청 앞 열린광장 음악분수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식 점화를 계기로 불교가 더욱 행복해지고 어두운 곳에 부처님이 함께하여 그들이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한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장 능혜 스님은 해병대 사령부 직할 연평부대 호국사의 위문품도 전달했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천 불교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인천불교 총연합회는 시청 앞 봉축대탑을 29일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13일에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전통문화한마당과 연등회 법요식, 힐링음악회, 연등행진 등을 봉행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도 무명을 밝히는 봉축 등이 불을 밝혔습니다.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3일 저녁 세종시 호수공원과 조치원역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고 점등식에는 연합회장인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과 오영철 신행단체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국태민안과 지역발전을 기원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불교사업연합회는 오는 12일 세종시 관내 북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 세종시청 앞에서 봉축 등 점등식을 갖고 20일 조치원역 광장에서 봉축 법회와 제등 행진을 펼칩니다.
신라 연등회 맥을 잇는 경주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4년 만에 다시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5월 한 달간 만개 등이 동국대 YG 캠퍼스를 중심으로 형산강 일대와 경주 곳곳을 밝히게 됩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경주 금장대와 형산강 일대가 오색 연등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형산강 둔치에 설치된 20여 개의 장엄 등도 은은하게 빛나며 시민들을 반겼습니다. 경주 불국사와 동국대 YG 캠퍼스는 지난 3일 2023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화, 지혜의 등불을 슬로건으로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의 맥을 잇고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역사의 복원, 세대의 전성, 세계문화 중심 도시인 경주에 둥근 달, 둥근 구슬처럼 환히 빛나니 이 빛남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이어오고 있으니 이 어찌 경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주 지역을 만여 개의 연등으로 수놓은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는 불국사를 비롯한 경주 사업연합회 사부 대중과 동국대 YG 캠퍼스와 위덕대 교직원과 학생들, 준하경 경주시장과 경주시민 등 3,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경주 금장대를 중심으로 동국대와 병원을 아우르는 형산강 연등숲은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야경을 연출했습니다. 신라 천년 면면이 흐르는 연등 공양이여 가장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축복과 경사라는 것을 알려야 되나니 오늘 저녁은 우리 모두 꺼지지 않는 연등으로 승화시켜서 삽시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일상이 지친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부처님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막식 이후 참가 시민들은 형산강에서 봉황대까지 3.1km 구간을 제등 행렬하며 천년을 이어온 연등회를 재현했습니다. 시내 곳곳뿐 아니라 경주의 관문인 신경주 KTX역 일대도 연등으로 장엄했으며 추후 황룡사지 일원에도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과 공동체를 위해서 큰 원력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열정 자체가 자기를 밝히는 등불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밝히고 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년의 역사를 잇는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8교구 본사 김천 직지사가 지난 3일 석조 관세음보살 입상 점안식과 법륜상 봉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직지사 경내 사명당 옆에 봉안된 관세음보살 입상은 연꽃 좌대 올라 한 손에는 황금색 약항아리를 든 형상을 하고 있으며 높이 7m, 무게 12톤 화강암에 조성됐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당신을 우러러보는 모든 이에게 연꽃 같은 향기가 짙겠음이고 묵은 업장 눈처럼 높고 자비와 연민과 기쁨, 관용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소서. 점안식을 마친 대중들은 경내 만덕전으로 이동해 앞마당에 조성된 법륜상 제막식을 봉행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코끼리 행복복지센터가 어르신 공경의 날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올해는 합천군 내 가야면, 봉산면, 야로면, 묘산면 등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800명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선물꾸러미는 해인사가 후원한 백미로 만든 백설기와 간식을 포함해 어르신들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브로치 카네이션 등이었고 센터 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가정들을 직접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안부를 묻는 등 정서적 안정을 도왔습니다. 각 처소에 계시는 오늘 만나 뵐 분들이 살아 계시는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꼭 공양 올린다 생각을 가지시고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면 더 큰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BBS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영산스님의 음악 산책이 방송 2주년을 맞아 특별 공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부산 쿠모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개 방송에는 영산 스님을 비롯해 국악 가수 권미희, 테너 이정현, 재즈밴드 러브 슈프림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과 토크로 방송 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번 특별 공개 방송은 오늘 오후 4시에 방송되고 영산 스님의 음악 산책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부산에서 제작해 전국으로 송출됩니다. 지상파 방송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BBS 불교방송의 거룩한 만남이 지상파 라디오 최장수 이웃돕기 프로그램으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2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 다보원에서 열린 개국 33주년 기념식에서 BBS 거룩한 만남 한국기록원 인증서 전달식을 열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3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자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불교 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께서 무주상 보시를 해주셨습니다. 신심과 사명감으로 방송을 만들고 있는 직원 여러분과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스님들과 불자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가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 지상파 방송의 가장 오래된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BBS 거룩한 만남은 1991년부터 30년 이상 중단 없이 방송을 이어오며 120억 원가량의 성금을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왔고 한국방송대상,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제4대 대한불교 선교종 제주교구 종무원장에 득현당 법신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교종 제주교구 종무원장 2위 취임식과 명법사 주지 득현당 법신스님 진산식이 지난달 29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명법사 대웅전 앞에서 봉행됐습니다. 이 취임식과 진산식에는 선교종 진성법운 종정예하, 원경 3주 총무원장을 비롯한 대덕스님들과 이승하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종도님과 합하여 우리 종단을 물론 종무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법사 불사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립공원 내 65개 사찰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가 감면돼 누구나 무료로 이들 사찰을 참배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국립공원 내 사찰에 앞으로 많은 시민과 불자의 사찰 방문이 예상됩니다. 이제 문화재 안전과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와 수행 환경 보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